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기자회견을 좀 신나게 하기 위해서 호루라기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목에 걸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뭐라고 하면, 아니, 목도 아프니까 호루라기를 불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주세요. 자, 호루라기 다 끼셨나요? 강명일 위원장님, 어디쯤? 자, 그러면 12시가 됐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강명일 위원장님 오십시오. 중간에 강명일 위원장님 설 자리를 조금, 우리 저기 손성호 부위원장님 자리를 조금. 자, 다 오셨습니다.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시죠? 저희들이 오늘 이 기자회견이나 시위는 즐거워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런 것보다 즐겁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KBS 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 이영풍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예, 요럴 때 호루라기를 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영풍 기자입니다. 네, 우리 사회 보시는 네, 분은 이 이영풍 호루라기 휘슬이라고 기자님이십니다. 하는데, 우리 오늘 여기 현수막에 붙어있는 KBS 김의철, MBC 박성재, YTN 유장균, 연합뉴스 성기용 사장이 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석자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오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자, 이준용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표님 오셨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박준식 자유민주 국민연합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MBC 전 사장님 김장겸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 특위위원장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윤두현 위원장님은 특별한 발언은 없답니다. 네, 그냥 참석자 오셨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행사를 주최한 주최 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노동조합 위원장 허성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KBS 노동조합 손성호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MBC 노동조합 강명일 비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YTN 방송노조 위원장 김현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연합뉴스 김대호 공정노조 위원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죠? 네,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올바른 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KBS 공영노조 위원장 이경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KBS 직원연대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KBS 직원연대 우리 정철웅 우리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KBS 노동조합에 감사 계신데요. 감사가 나오셨습니다. 감사님, 우리 문화미 감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누가 계신가요? 소개가 아직 다 됐나요?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또 추가로 소개 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미 기자회견문,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요 연사들께서 발언을 조금씩 하시겠습니다. 그 발언을 이제
기사를 쓰실 때 인용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투쟁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공영 언론은 사주가 있는 일반 개인 미디어나 사주가 있는 언론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시청자나 독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투쟁사를 몇 분 청해 듣고 그 다음에 KBS, MBC, YTN, 연합뉴스 순으로 우리 위원장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제가 한번 소개에 빠졌네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 장애인 복지 특별위원장이신 정준규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부터 연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호응이 되시면, 공감이 되시면 호루라기 마음껏 좀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사로 우리 시청자 대표로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박소영 대표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에 보은하는 그런 언론사 사장들 저희 필요 없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가 돼도 여전히 언론 장악된, 민주노총에게 장악된 공영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됐더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도 않았던 짓들을 대통령 취임 직후 계속해서 해대고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이미 10년 전에 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국민들도 깨어서 공영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영 언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다면 KBS가 지금과 같이 외면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김희철 사장 임명할 때도 그렇게 반대했었던 이유가 사장으로서 정말 부적합한 자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KBS의 정상화는커녕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도 언론 노조에 장악된 KBS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KBS와 MBC 또 YTN, 연합뉴스 또 여기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지만 TBS까지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 TBS 이강택 사장이 정말 요즘에 와서 그런 항변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입이 튀었습니까? 이제 와서 저희들이 강력히 시민들도 비판하고 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장들 물러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외치겠습니다. YTN, 연합뉴스, KBS, MBC 사장들은 사퇴하라!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오신 우리 연합뉴스 김대호 노조위원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가주십시오. 네, 우리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호 위원장님. 네. 우리 위원장님 여기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 한 분 말씀을 더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이신 박준식 총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4의 막강한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언론사 사장일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만이 그 나라가 상권 분립과 더불어 제대로된 선진 국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언론 노조에 장악된 공영 방송들은 그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해 MBC 사장과 전 사장 그리고 PD수첩 뉴스데스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채널의 부분유착 관련된 억지 보도를 가지고 제가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기자들의 저널리즘의 입각에서 진실을 보도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그 지도부인 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까 박수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습니다. 점점 더 깨어날 것입니다. 과거 좌파 정권에서 언론들 했던 그 작태로서는 이제 국민들의 그 법률 같은 자유와 공정과 진실에 대한 그 요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당장 몇 주 만드는 권력을 움켜쥐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좌파 정권의 종로를 하는 그 사장 짓에서 내려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구호 한번 할까요? 자, 구호 좀 높이 들어주세요. 자, 이쪽에 보세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하는 방법은 사퇴하라 하면은 사퇴하라 마지막 저 문장을 3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연습 많이 해도 잘 못 맞추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공영언론 죽여놓은 알박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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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잘하시네요. 자, 위원장님, 그 호랑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딱 맞춰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KBS 망친 주범 김의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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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합니다. MBC 말아먹은 박성재도 집에 가라! 집에 가라! YTN 망쳐놓은 우장균도 퇴진하라! 대진하라! 대진하라! 연합뉴스 갈등 주범 성기형도 집에 가라! 공영언론 좌지우지 민노총은 박수하라! 아우,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하셨네요. 잘 맞추십니다. 네, 다음 연사를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유언론 국민연합의 이준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준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들 많이 해서 저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입니다. 과거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때 언론노조 종사자들은 미리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은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좀 정신 차려서 자기 집으로 가서 제자리에 공영방송을 돌려놨으면 합니다. 공영방송은 영원한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에 의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참 잘하시네요. 그동안 이 예비군 훈련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아까 기자님들께서 저 구호를 하실 때 아까 피켓이 여기 있어가지고 시선 이쪽으로 와서 센터로 한번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두 소절만 해볼게요. 자, KBS 망친 주범 김의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MBC 말아먹은 박성재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YTN 망쳐놓은 우장균도 집에 가라! 공영언론 좌지우지 민노총은 각성하라! 네, 이번 연사는 우리 올바른 여성연합의 전혜성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갑니다. 네. 무척 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또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떼학볕에서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네, 알박기 하고 있는 공영언론 방송들의 사장들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사들의 행태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언론의 저질화, 좌경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깨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기능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공영 언론은 지금 이준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언론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정말 리더들과 또 사장들이 좌지우지하고 또 어떤 특정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언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론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청자 수신료 거부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뭐냐면 공영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더 이상 수신료 낼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뜻입니다. 여러분, 공영 언론 방송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높으신 사장님들, 이제 당신들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이제 언론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말씀 더 붙이면요. 집으로 가서 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요하신 분은 사법 처리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사법기관으로 가셔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 분 더 연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5년 전 민노총 노조에 의해서 아주 강제 축출 당하는 피해를 당하신 김장겸 전 MBC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에 의해서 험한 일을 당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제가 서니까 여러 참 참담하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영언론, 노영언론의 실체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농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딱 보니 100만 명입니다. 자, 지금 공영언론 수장이 된 사람이 한 말이죠. 딱 보니 100만 명. 팩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진영에 충실하거나 그리고 자기 이 조직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경영청, 집권청과 관련되겠죠. 유리하면 왜곡, 조작, 편파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그 한마디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탕 발도록 끓이고 검언유착 취재하고 경찰 사칭 취재해도 양심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네, 이런 공영언론, 우리 이준영 대표께서는 공영언론 국민의 재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공영언론이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이쪽에 계신데요.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한 분 더 우리 외부 시청자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방송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회장님이신 이수님 전 MBC 공정노조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좌파 정권이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편파 왜곡 보도의 수장들 MBC, KBS, YTN 또 연합뉴스 TV 각 사장들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년 전에 문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KBS, MBC, YTN, 연합뉴스 TV 각 사장들 어떻게 끌어내렸습니까? 방금 김장겸 MBC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좌파 언론 노조들은 각 방송사 사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괴롭혀서 결국은 다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 정권에서는 그렇게 치사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가 주시기를 당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덧붙여서 그 농지법 위반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까지도 모두 그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BS의 김희철 사장, MBC 박성재 사장, YTN 우상균 사장, 연합뉴스 TV의 홍기성 사장,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특히나 MBC 박성재 사장은 손석희 아시죠? 여러분, 좌파의 우두머리 손석희, 그 손석희의 아들인 손구민을 올해 1월에 MBC의 기자로 입사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성재와 손석희는 아주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자신의 절친 아들, 손석희 아들 손구민이 지금 MBC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불법, 모든 법이 없습니다. 이 좌파 정권들은 법 없이 무조건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편파 왜곡 방송을 하는 이 좌파 언론인들입니다. 이 사장들 하루빨리 내려오십시오. 당장에 내려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순임 전 위원장님은 5년 전에 MBC 사장이 바뀌고 나서 억울하게 또 경찰 조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경찰에 붙잡혀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KBS, MBC 순으로 우리 위원장님들의 투쟁 발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허성권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더운데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너무 고생하시니까 짧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대한민국의 공영언론 4사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저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저도 고소하십시오. KBS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사장 언론노조 핵심 조합원이었습니다. 보도본부장 언론노조 핵심 조합원, 보도국장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이사회 사무국장 언론노조 부위원장 출신, 그 밑에 수두룩한 보직자들 99.9%가 언론노조 조합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5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희철 사장을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민노총 출신이 만이 아닙니다. 불법과 거짓, 위선과 편향, 불공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보도본부장 시절 강원 산불 보도 참사부터 시작해 여러 보도 참사를 내고 일말의 사과를 하지 않고 또 계열사 사장, 또 지금 KBS 사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술을 통해서 자기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았다, 세금 탈루를 하지 않았다 라며 거짓 진술을 하고 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불공정, 편법, 불법 편향 뉴스를 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강제 북송을, 강제를 빼버리고 북송이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편향을, 불공정 보도를 도해내고 있습니다만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과 경찰, 검찰 모두 우리가 퇴진에 대한 이유, 원인, 그리고 결과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엄격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은 더더욱이나마 법과 윤리와 저널리즘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에 한치라도 오차가 있다면 당장 퇴진하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서 또 한 번 외칩니다. 김유철 사장은 현재 KBS의 사장 될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거짓과 위선,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많은 우리 조합원과 우리 언론인들, KBS 공영방송을 위해서 뛰는 많은 선배 후배들을 괴롭히고 보직 박탈하고 징계주고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법의 테두리에 어긋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김희철 KBS 사장은 반드시 즉각 퇴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그거 한번 합시다. 100개 들어주세요. KBS 망친 주범 김희철은 사퇴하라! 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불화를 쳐가지고 허위 사장 업무 수행 계획서를 내고 지금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KBS 이사회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KBS 공영방송 사장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하시고 집에 가기 전에 서울경찰청에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MBC 강명일 비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입니다. 저는 그 박성재 사장의 짝보니 100만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도국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목격한 내용을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팩트를 근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2019년 9월 28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국장은 보도부국장이나 에디터에게 직무를 맡기고 원래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독 박성재 보도국장이 출근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여서 소초역 일대에서 있었던 조국수호 촛불 집회와 관련된 취재 지시를 내렸는데 당시 저희 이 카메라 기자와 드론 담당한 촬영 기자가 야간에 사전에 신고 없이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 특히 수많은 군중 위에서 공원과 같은 곳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에 무거운 드론을 날리게 되면 혹시라도 추락하는 경우에 이 수많은 군중들이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촬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당시 보도국장은 드론 촬영을 강행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가 나갔는데 뉴스데스크 보도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다는 부분만 설명이 되고 다른 경찰 추산이라든지 다른 쪽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 중에서도 뉴스데스크의 주요 뉴스를 쓰는 기자가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쓰는 기자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쓴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첫 부분에, 뉴스데스크 첫 부분에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경호 앵커는 주최 측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그 다음날 29일날 일요일날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도 쓰지 못한 드론 영상들을 계속 보도를 하면서 주최 측은 200만 명이 모였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따르면 당시 드론 촬영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국방부에 촬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직전까지 촬영했다 이런 식으로 반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9월 28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잘 보시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촛불만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상황에서 드론을 촬영한 그 영상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그리고 국방부의 법규도 뒷전이고 당시 그 누에 다리에서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드론을 촬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날 9월 30일 날 아침에 김어준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 방송이 촬영해서 거기 출연해서 자기가 대담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니 100만, 주최 측 200만으로 가기로 약정을 했던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보도국장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31일과 4월 1일 검은 유착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이때도 딱 총선에 맞춰서 이 보도를 시작한 것, 이거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 편파적인 의도가 아니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무슨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사기꾼으로 이미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범죄자의 얘기를 옥중 편지를 근거로 해서 4꼭지를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이라든지 추가적인 확인 없이 총선 직전에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대선 보도 과정에서 김건희 녹취록 보도를 반론권을 거의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선 관련돼서 모니터 활동을 한 결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편파, 왜곡, 허위 보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선거 때마다 편파 보도를 하고 그런 배후에는 결국은 좌측의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그 유튜버들, 그 좌파 언론들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박성재 사장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 사장이 즉각 퇴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명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의 주범들입니다. 드론 떼어가지고 자기 진영들이 데모할 때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보여주고 또 자기와 주장이 다른 상대 진영이 집회를 하면은 또 적게 앵글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번에 그 서울역에 됐던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사람들 숫자를 다르게 보도하거나 여러분들 다 아실 테죠. 반대편 엄청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상습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의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공영언론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어떤 그런 악용하는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강민 위원장님 발언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YTN 방송노동조합의 김현우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공정과 불합리에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YTN 방송노동조합 이끌고 있는 김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서 저는 저희 회사와 관련된 말씀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장균 사장이 취임 이후에 지난 전 사장 포함해서요, 정권 바뀐 이후에 4년 동안 인사 불공정과 인사 갈라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혀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명 저희는 YTN판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노동청에 관련자 4명을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 방송인데요. 불공정 방송은 워낙 사례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정권의 비호 아래 취임했던 정찬영 전 사장이 취임사를 쓴 바로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임원급 본부장을 포함해서 실국장들 수십 명을 보직 박탈합니다. 그것도 새벽 5시 반에 인사를 냅니다. 그 다음날 부팀장들 수십 명을 또 보직을 박탈합니다. 당시 보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파업에 불참했거나 언론노조 조합원이 아니거나 비조합원이거나 아니면 소수노조인 저희 노조 조합원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월 5일 날 전격적으로 인사를 냅니다. 평균 나이 50살 넘기고 기자생활 30년 이상 한 선배들 이유 불문하고 모조리 야근으로 박습니다. 앵커 수십 년 했던 선배도 야근 앵커로 받고 사회부 야근, 국제부 야근으로 모조리 박습니다. 그분들 99%가 파업 불참자들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하지 그랬냐고. 그런데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선배들은. 왜냐하면 권력의 지형이 바뀌었고 자식을 키워야 됐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그저 야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다수의 선배들이 불면증이나 고혈압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던 정찬영 정 사장이 어떻게 사람들을 알아서 취임 바로 다음날 새벽에 전격적인 보직 박탈 인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YTN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YTN 지부 소속 사람들이 이미 인사판을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분들은 험지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짓과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사람의 사회생활을 완전히 왜곡해버렸고 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 그 빠진 자리에 누가 갔냐면 언론노조 YTN 지부 전 위원장들, 간부들 모조리 연결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 꿰차고 있습니다. 전문성 따위 필요도 없습니다. 방송을 날듣는 사람들이 인사팀장을 하고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영 직군에 모조리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인사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디 가면 공정팔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법당국이 이 자들이 무죄라면 앞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시에 일방적으로 야근 통보를 받았던 선배들 수십 명은 회사 사무실에서 통보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욕감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회사 제일 구석 가장자리 계단 아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야근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조법이나 불황노동력이 아니라면 어떤 게 죄이겠습니까? 저희 방송노동조합은 끝까지 이 사람들의 불법과 탈법행위들을 찾아내서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릴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모여주신 기자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처음 기사를 쓰시거나 전화가 오실 때 앞에 이런 전제를 붙입니다. 보수 성향의 노동조합. 저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를 할 줄도 모릅니다. 저희는 감히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이념적 판단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직장에서 더 이상 사내 권력으로 사원들을 괴롭히고 편가르기 하는 이런 일을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우 위원장님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민주노총 노조가요, 5년 전에 자기들 새 노조라고 했는데, 우리 KBS 노조는 그럼 헛노조입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모두 소수노조래요, 소수노조. 1300명이 소수입니까? 이 사람들은 프레임 짜는 거 선수들입니다. 거짓말, 프레임 짜는 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해 주셔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사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YTN 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노조는 민노총 노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시청자들께서 언론노조라고 하면 다 언론사 기자들, PD들이 소속된 노조라고 아시고 계셨는데, 민노총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민노총에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노조 협의체를 결성한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사는
2022년 7월 20일부터 새로 써야 됩니다. 민노총 노조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자회견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 작성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루라기 한번 볼까요? 자, 기자회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루라기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뭐 촬영할 부분이 있거나 동영상 담을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촬영을 왼쪽 오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실 테니까 뒤에 피켓 드신 분들은 저쪽 왼쪽으로 가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호 올려주세요.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공영언론 죽여놓은 알박기는 사퇴하라! KBS 망친 주범 김희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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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말아먹은 박성재도 집에 가라! YTN 망쳐놓은 우장균도 퇴진하라! 연합뉴스 갈등 주범 성기형도 집에 가라! 공영언론 좌지우지 민노총은 각성하라! 네, 참고로 우리 김대호 연합뉴스 위원장님은 지금 목이 아프셔가지고 괜찮아요? 네, 김대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동조합 김대호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선글라스 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연합뉴스는 지금 현재 언론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정치 편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공정보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용 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친분을 드러내면서 사장이 임명돼서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연합뉴스 TV는 불공정 보도로 인해서 대선 기간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불공정 보도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대선 토론 초청 자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4번 출연시켜서 이재명 후보에 둘러싼 그런 의혹들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한 번 출연시켜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사 블랙리스트 전임 경영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인사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조직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기용 사장은 정권이 바뀌자 윤석열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 마당에 이제는 퇴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이 아프셔가지고 당초 이 발언을 못하실 뻔했는데 현장에 오시니까 아주 열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한번 하고 호루라기 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 사장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로 통일하겠습니다. 사퇴하라 3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노총은 하면 각성하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습. 김희철은, 박성재는, 네, 제가 연습이 부족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김희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박성재는 우장균은 성기형은 민노총은 마지막으로 호루라기 한번 불고 마치겠습니다. 자, 호루라기 다 끊어주세요. 10초만 불겠습니다. 10초. 자, 우리 민노총 언론노조분들 좀 박수해 주시고, 김일철, 박성재, 우장균, 성기용 사장님은 너무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제 좀 가시고, 집에 가기 전에 경찰서 꼭 들으시고요.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같이 이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다같이 호루라기 한번 10초간 발사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발사!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집회 참여, 기자회견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